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번 4월 12일 날 시행된 거죠. 제2회 경기도 경영시행 임용시험 환경진 화학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총평이나 단원별로 출제 경향은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1번 단위 문제입니다. 아래의 단위가 옳은 것은, 이거 우리 얼개반에서 측정과 단위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게 라지 M이죠. 그러니까 메가미터인데 이 메가가 몇 승이죠? 10의 6승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2번 요게 이제 스몰 d죠. 스몰 d인데 이게 대시.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0.1. 그래서 단위가 옳은 것은 2번이고요. 얘는 킬로죠, 킬로. 킬로니까 10의 3승 미터. 4번은 얘는 밀리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에서 기본적인 단위 환산하고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애들인데 요 대시는 자주 언급되는 애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은 이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인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부가 좀 부족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벤젠의 고명 구조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의 단일 결합 길이와 다중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한 결합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벤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벤젠의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를 예측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벤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 다 탄소 아닙니까? 이 길이. 근데 얘는 이제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이게 이중결합, 단일결합으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5 결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5 결합이니까 이중결합보다는 길어야 되고 단일결합보다는 어때야 돼? 짧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3보다는 길어야 되고 154보다는 짧아야 돼. 그래서 요 사이에 벤젠에서의 탄소 결합 길이가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수소와 산소를 섞어서 반응시키면 물이 합성되는데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화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산화되면은 우리 산화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수소와 산소가 요게 이제 물이 합성되는 건데, 산화수는 요 산소의 호전수 물질이니까 0이고 H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산화수가 감소됐잖아. 그러니까 산화되는 게 아니고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틀렸고,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호둔소 물질이 만나서 화합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그만큼 낮아진 에너지를 갖고
안정환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반응은 흡열이 아니라 발열 반응입니다. 호둔수 물질이 만나서 화합물을 형성할 때. 3번 상온에서 상온이란 말이 있었어야 돼. 수소와 산소를 섞어서 반응시키면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이 반응이 상온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잘 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기체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촉매를 사용을 하죠. 뭐 방전 불꽃을 튀긴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발적이니까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깁스 에너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열이니까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고, 엔트로피 변화량 여기 있네. 얘는 지금 기체 3개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입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량도 음수고 엔트로피 변화량도 음수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델타 G와 온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얘가 음수잖아요.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양수겠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반응은 온도가 낮을 때, 그렇죠? 그때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 온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온에서 수소와 산소를 섞어서 반응시키면 이 반응은 비자발적이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이 반응은 수소의 연소 반응에 해당이 된다. 수소가 누구랑 반응하고 있죠? 산소랑 반응하고 있죠. 그게 연소 반응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그게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는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외우고 있잖아. 자, 이 결정 구조가 채심이래요. 그럴 때 단위 세포에 존재하는 입자수, 우리 단체면 1, 2, 4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입방체에서 각 꼭지점에 이렇게 있고 채심의 위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 8분의 1 입자를 말하죠. 그런 애들이 8군데가 있으니까 총 1개의 입자고, 얘는 온전한 입자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개다. 단위세포 입자수의 배위수, 우리 얘를 보면 얘를 기준으로 얘, 그렇죠? 위로 이게 다 같은 거리, 그렇죠? 그리고 요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위치만 바뀌는 거죠. 머리 위, 머리 아래. 배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래서 얘는 8개가 된다. 이 2개 더하면 2 더하기 8이니까 12 답이 된다. 그렇죠? 단체면 1, 2, 4, 6, 8, 12.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그려서 해결하면 곤란하죠?
됐어. 5번. 야, 이 헤스의 법칙은 이제 복원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왔어요. 자, 그래서 코크스가 뜨거운 수증기와 반응하면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면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메인 반응식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 둘, 셋, 네 개이네요. 그렇죠. 얘네들 잘 찾으면 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여튼 이 C니까 코쿠스 찾아. 여기 있네. 1번 시계. 여기는 앞에 개수가 2 있으니까 여기도 2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몇 배 해줘야 돼? 2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H2O는 H2O가 근데 곳곳에 있잖아요. 제껴. 지금 주인공이 4개인데 식이 3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빈출되는 애는 빼버리자고. CH4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3번 식인데 이 메인 반응식은 생성물이고 얘는 반응물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그 다음에 CO2가 어디 있나요? CO2가 여기만 있잖아. 그렇죠? 그 CO2는 생성물이야. 얘도 생성물이야. 그리고 개수도 1, 1.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H2O는 확인을 해야죠. 여기 2배 해주고, 이 H2O죠? 이 H2O, 이 H2O. 얘 빼주잖아? 얘를 빼주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이 H2O만 남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수치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얘들은. 근데 이 메인 반응식과 이거 답을 계산하면 3번이 나오거든요. 요건 확실하다. 요건 확실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결과를 두고 이제 반응식을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곳곳에 있었고, 하여튼 뭐 풀기는 쉽게 풀었는데 외우는 게 어려웠어요. 또 이런 식으로 뭐 헤스의 법칙, 기본적 수준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속도 문제인데, 플로린과 이산화염소가 반응해서 얘가 생성되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나왔는데 저거 검색해 보니까 정확한 이름이 없더라고. 그게 영어로 그냥 전화 써놨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이름은. 이놈과 이놈의 농도 변화를 시켜서 속도 변화를 측정했다. 그렇죠. 반응 착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뻔하게 이제 속도식이 주어져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 상수 K에 반응물 M ClO2에 네. 자 보면 얘 일정하네요. 4배 늘었죠. 그럴 때 속도도 몇 배? 4배. 이거 다 10의 마이너스 3 이러니까 따라서 얘가 4배 늘었을 때 속도도 4배 늘었으니까 ClO2 N은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실험 1, 3 얘가 일정할 때 F2가 몇 배? 2배. 속도 몇 배? 역시 2배. 2배, 2배. 그러니까 F2의 농도도 몇 차예요? 1차다.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속도식은 1차, 1차인 거 찾으면 된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6번의 정답은 4번.
7번. 적정 문제인데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1.5 몰농도 폼산. 얘는 지금 일가산이죠. 10ml를 0.5 몰농도 NaOH로 적정하여 당량점에 도달하였대. 당량점이나 중화점이나 같은 말인 건 아시죠? 첨가한 NaOH의 부피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 NMV는 NMV인데, 그렇죠? 간단하네. 1.5 몰농도가 0.5로 농도가 3분의 1 됐으니까 부피는 몇 배? 3배 늘어야죠. 그러니까 10ml가 3배 늘면 답이 30ml.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 뭐 그냥 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NMVA, NMVB. N이 가수니까 1, 몰농도 1.5, 부피 10. NaOH도 1과 연비죠. 가수 1, 몰농도가 0.5, 부피 몰라, V, B.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30ml.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8번. 몰수 문제인데, 이것도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메탄올의 양이 다른 것은, 이게 단서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어졌을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수가 주어져 있고, 메탄올의 분자량은 32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이니까, 개수건, 뭐, 부피건 간에 기준이 되는 건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몰수전환 관계식. 그러니까 지금 얘 개수잖아요. 개수. 개수니까 개수는 22개. 개수니까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의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 이게 원래 아보가드로의 수의 단위죠. 자, 따라서 개개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2분의 1이고 10의 마이너스 3, 0.5니까 0.05몰이 된다. 그렇죠. 2번은 그냥 직접 주어져 있고 0.1 몰농도 메탄올. 여기 수용액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메탄올 수용액 0.5리터. 이건 뭐죠? MV잖아요. 몰수. MV는 0.1에 0.5니까 역시 0.05몰이에요. 그러니까 1번도 0.05몰, 0.05몰, 1번, 2번, 3번이 죄다 뭐야? 0.05몰.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얘는 몇 몰이 되냐? 자, 질량 100분의 8% 메탄올 수용에 200g. 그러면 메탄올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200에 0.08을 하니까 16g이 되죠. 이 16g을 질량이니까 1몰의 질량, 분자량. 여기 있잖아요. 32g per 몰. 이렇게 나누면 얘는 몇 몰? 0.5몰이 된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9번. 오랜만에 착화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착화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쓱 보니까 4번이 정팔면체래. 얘는 배위수가 4인이잖아요. 4인이니까
총팔면체가 될 수가 없죠. 이거 답이니까 얘가 아니고 틀렸단 말이지, 그렇죠? 얘는 백금이잖아요. 우리 사군이 백평 하잖아. 얘는 평면 사각형 구조예요. 하여튼 1번부터 하면 산화수는 얼마냐? 암모니아가 중성 리간드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내죠. 플로로, 아니 염소. 그런 애가 두 개예요. 화합물은 정기적 중성해야 되니까 백금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베위스는 이게 리간드인데 Cl 2개, 암모니아 2개. 그죠? 베이스는 그래서 얼마다? 4다. 그냥 리간드의 수 읽으면 되죠.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4개니까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백금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염소 이번에는 염소 얘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염소에 대해서 기하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염소에 대해서는 시스가 되고 얘는 트랜스가 되고 그렇죠? 자, 따라서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착화물이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다음번에는 그 결정적 인원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착화물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자, 10번. 야, 이거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거 맞추신 분들은 다 500원 내야 됩니다. 그렇죠? 무지 강조를 많이 한. 자,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변화할 때 반항식과 엔탈피 변화량. 당연히 물이 수증기가 되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양수죠. 흡연. 정상 끓는 점에서 정상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씨죠. 100도씨. 물이 수증기로 상변화할 때에 얘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량과 엔탈피 변화량과 엔트로피 변화량은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변화하니까 델타 G 넛이 얼마예요? 0이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엔트로피 변화량 얘는 T분의 이렇게 하면 나온다. 온도는 100도씨인데 여기 지금 보면 단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켈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100에다가 얼마를 273을 더해서 켈빈이 되는 거고 예, 이거 우리 주의해야죠. 뭐? 단위 입이 달아서 달. 자, 얘는 킬로줄이 얘는 뭐예요? 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44에 10에 3등을 곱해주면 킬로줄이 줄로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풀으셔야 돼. 이거를 계산하면 뭐 117.9624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118 줄 퍼 켈빈 이렇게. 오케이?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 이런 문제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화학 전지와 전기 분해를 구분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이게 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거 복원이나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얘는 당연히 화학 전지죠, 그렇죠? 화학 전지, 그러니까 갈바닉 전지, 볼타, 다니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싸잡아서 갈바닉 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한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니까 코드를 꽂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단 말이지. 결국은 얘가 전해 전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기 분해. 전해 전지가 정확한 말이죠. 이렇게. 얘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즉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전해 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는 전환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생성되는데, 어떤 물질? 호돈소 물질이 생성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사례 중 나머지와 다른 거 이렇게. 연료 전지냐, 연료 전지. 얘는 뭐야? 화학 전지고. 도금? 우리 도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장치를 딱 연결하고, 그러면 전자가 제공이 되면 그 전자를 받으러 양이온이 다가와서 탁 달라붙는 게, 그게 도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기 분해지. 2번 물의 전기 분해? 전기 분해지. 휴대폰 배터리 충전, 여러 번 충전할 때 코드 꼭 넣잖아.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란 말이지. 당연히 얘도 전기 분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2, 3, 4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플러그를 쑥 넣어야 진행이 되는, 그게 전해전지잖아요. 오케이? 다른 유형은 1번 수소 연료 전지가 정답입니다. 이게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12번 분자궤도 함수. 이 분자궤도 함수도 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새 잘 출제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뭐 대비를 잘 했으니까. 산소의 분자궤도 함수다. 옳지 않은 것은 홀존자 수는 2개이다. 그렇죠? 이제 제가 풀면서 이런 생각이 했는데, 우리 그 원소의 주기적 선지제 이런 거 하잖아요. 1, 0, 1, 2, 3, 2, 1, 0. 이런 거 하죠. 바닥 상태에서의 홀존자 수. 그걸로 하면은 산소가 몇 개예요? 걔도 2개지. 여기. 근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얘는 산소 뭐야? 분자고. 여기서 말하는 애는 산소 뭐죠? 원자예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홀전자 수가 같죠. 다행히 그래서 같다. 이게 홀전자 수가 2개인지 아닌지는 우리 어떻게 알아야 돼? 분자 궤도 함수, 에너지 다이아그램에다가 전자를 배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산소 질소는 맨날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C, 파,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EPX, 시그마, 그러니까 파이 이렇게 되고, 파이 EPX, 파이 EPX. 여기가 다 뭐예요? 반결합이잖아. 그렇죠? 그럴 때 산소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홀전자 수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돼. 이거 옳은 거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16개 중, 그러니까 얘가 16쪽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16개 중 4개는 반결합 오비탈에 존재한다. 이것도 다 그려봐야 되죠? 일단은 결합 차수는 2냐? 그렇죠.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 결정적인 게 뭐야? 반자개성이냐? 아유, O2는 상자개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B2와 O2는 상자개성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자개성이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우리 분자계도 함수라는 MOT라는 이론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O2가 상자기성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걸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그려봐야 되니까 16개 중 4개는 반결합 오비탈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게 16개가 아니고 12개라 그래야지. 그렇죠? 한소가 몇 번이야?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2, 8은 16, 총 16개예요. 그렇죠? 근데 원자가 전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아. 12개. 그러니까 12개 중에 4개는 반결합 오비탈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시그마 EP니까 시그마 ES 스타, 이 밑에 시그마 1S 시그마 1S 스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채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결합에 존재하는 건 지금 여기 둘, 여기는 아니고 여기 존재하고 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가 전자수면은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니까 얘는 제외하죠. 여기서만 보면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다. 그렇죠? 뭐 카페에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 전자수냐, 원자가 전자수냐 이게 달라지죠.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 요 1S는 결합 차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결합에 2개, 반결합에 2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신경 안 쓰죠. 그래서 2S부터 한단 말이지. 그래서 원자가 전자냐, 전체 전자냐 그거 꼭 구분을 하시고. 하여튼 12번 같은 문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굳이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도 보면 다 안 그려도 얘가 명백히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 O2랑 또 누구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게 N2. O2, N2. 얘는 10파 팟이고 얘는
팥이 팥이죠. 그 차이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대비하시면 된다. 얘도 계속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온다. 계속 나오게 된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13번은 이것도 하여튼 글이 무지 많았어요. 글이 무지 많았는데 하여튼 뭐 답은 잘 찾을 수 있었어. 자, 1번 보시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결합 전자쌍. 그쵸? 그러니까 뭐지? 공유 전자쌍이죠. 공유. 나는 이 말 때문에 비결합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보통 공유 전자쌍과 대응되는 게 비공유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어야 되는데 우리 또는 뭐라 그래요? 고립 전자쌍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VSEP 안에서 비결합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 비결합이 뭐예요? 결합이 아닌 거잖아. 우리 그 분자계도 함수에서 본딩, 난본딩 그런 얘기 하죠. 거기서 비결합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난본딩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애매했어요. 일단 넘어가. 2번이 이렇게 문장이 좀 있었는데 결론이 CH4는 평면 사각형이래. 아니잖아. 3번 CO2도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두 개의 이중결합의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영어도 있었어요. 영어. 굽어진 선형이다. 벤트. 그러니까 이게 구분형이지. CO2는 우리가 직선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4번을 보시면 암모니아가 삼각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거. 요새 피라미드 말을 안 쓰죠. 삼각뿔 모양인데 피라미드라고 그랬어요. 갖는 것은 세 개의 질소와 수소 결합에 있는 전자쌍,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간이죠. 거기에 이 말이 인력. 이 말이 돼요? 전자쌍과 전자쌍 간의 인력.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간에 어떻게 인력이 작용해? 요 말 때문에 얘도 틀렸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1번이 맞는 거죠. 요 비결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공유나 고립으로 해석을 해서 반발력의 균형을 이룬다. 즉 반발력을 최소화한다. VSEPR을 만족시키는 설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걸로. 그렇죠? 나머지는 명백히 틀린 그 단어들이 있어. 자,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탄화수소 나오면 또 긴장하잖아. 그렇죠? 잘 보시면 돼. 자, 얘야. 일단은 1번 불포하냐? 맞죠? 불포하면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애를 말하는 거니까 좋다. 기하 이성 질체가 존재하냐? 존재하죠. 일단 넘어가. 이 3번이 결정력이잖아. 허탈해지더라고. 알카인이래. 알카인은 우리가 이렇게 삼중결합한 애를 알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겉모습은 좀 난이도 있게 보여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고. 기본적인 걸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하면 돼.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알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삼중결합은 알카인.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분자식은 C4H8이냐. 이거 세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수소 3개, 3개.
하나니까 8개 맞네요. 그렇죠? 기하 이성일체는 우리 아까 좀 전에 착화한 물에서도 했었지만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메틸이 뭐야? 시스. 그러면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메틸 이렇게 메틸. 그렇지. 이렇게 되면 기하 이성일체가 되는 거지. 얘는 시스. 얘는 트랜스. 그래서 기하 이성체가 존재한다? 맞다. 옳지 않은 것은 14번의 정답은 3번. 15번. 그러니까 핵화학이죠. 그러니까 방사성 붕괴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원자 번호가 A인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알파 입자가 얘잖아요. 그렇죠? 얘를 8에 방출시켰대. 그 다음에 베타 입자, 이 베타 입자가 전자잖아요. 이 전자를 6회 방출하였대. 그때 방사성 동위 원소의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단순한 산수죠. 원래 원자 번호가 A였는데 알파가 8개 방출됐으면 이게 원자 번호니까 28이 16. 양성자가 16개 줄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도 16개 줄어야 되고 베타 입자를 방출하였대. 베타 입자 방출한다는 얘기는 중성자가 프로톤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톤이 하나 나온단 말이지. 몇 개 나와요? 6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동위원소의 원자 번호는 A-10. 그래서 1번이 된다.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였다. 16번. 이거 뭐 서비스 문제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가끔씩 나와야 한숨도 돌리고. 칼슘 2가입니다. 양성자 수는 20개. 중성자 수는 저기 질량수 40에서 20을 뺀 거니까 중성자 수 20, 질량수 40. 전자수는 어떻게 돼야 돼? 18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몇 번이에요? 4번. 17번은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기체의 분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 좀 있던데. 암모니아를 전기 분해로 완전히 분해하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분해된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분해됐으니까 암모니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만 있는데 이때의 전체 압력이 1.5기압이래. 그러니까 이 전체 압력을 나타내는 기체는 수소하고 질소밖에 없는 거지. 그럴 때 수소 기체의 분압은, 우리 분압 나오면 딱 써놓고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 그렇죠? 전체 압력은 1.5기압인데 얘잖아. 이게 비극이 이거지. 몰 분율인데 이미 여기에 암모니아에 대한 몰 양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렇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식을 한번 써볼까요? 암모니아가 분해되면 질소, 수소 이렇게 돼. 자, 여기 3, 여기 1, 여기 2 이렇게. 그러니까 암모니아 2개가 분해되면 질소 하나랑 수소가
3개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몰 분율이니까 몰수를 알아야 되는데 PV는 nRT에서 온도는 일정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상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는 같은 공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도 어때? 같단 말이지. 그럼 이 말은 압력과 몰수는 비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몰 분율의 비는 곧 압력의 비랑 똑같단 말이지. 그 말은 얘가 1개 있을 때의 압력, 얘가 3개 있을 때의 압력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1.5라는 얘기니까 결국 PT는 1.5고 이 몰 분율의 비를 압력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전체 1 더하기 3의 수소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수소의 몰 분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5 곱하기 4분의 3이고 이게 계산하면 내가 정확히 계산을 하면 1.125가 나오는데 그렇죠? 1.125가 나온다. 기억에 하여튼 1.1이 있었어요. 남버전은 그래서 1.1이 답이 된다. 17번 같은 경우는 이게 유기체에도 있고 유단자에도 있고 강조도 많이 했는데 틀리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분합은 잘 알아두시고 참고로 또 우리 분합하면 V분의 nRT 몰수만 수소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18번은 열량 계산 문제네요. 열평형 문제도 아니야. 간단해. 불이 1.5kg을 20도씨에서 290도씨로 가열을 하였을 때 구리 금속이 흡수한 열량.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Q는 CM 델타 T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주의하셔야 돼? 다리 주의하셔야죠. 그렇죠. 자, 비열이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에너지 단위가 주울인데 묻는 건 킬로주의잖아요. 주의하셔야 되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킬로그램이고 여기는 뭐야? 그램이고. 그렇죠? 단위는 항상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0.4 비열 그램 퍼 그램 도시고 질량은 1.5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비열에 주어진 질량 단위가 그램이니까 얘를 그램으로 하려면 10에 3승을 곱하면 되는 거죠. 델타 T잖아. 델타 T 온도 변화니까 290에서 20을 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거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지금 이제 계산하면 이게 162,000이 나오고 단위는 뭐겠어요? 주울이 돼요. 그렇죠? 여기 주울이 있으니까. 그런데 묻는 건 뭐야? 킬로주울이니까 162의 킬로주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8번의 정답은 2번. 우리가 준비한 그 열평형 문제보다는 쉽게 나왔어요. 자, 됐습니다. 19번은 좋은 문제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인데 답은 자, 봅시다. 25도씨 일기압에서 설탕물과 물을 반투막을 경계로 하여 분리하였을 때 H만큼의 높이차가 발생하여 당연히 높이차가 생기죠. 뭐가 있으니까
농도차가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시험에서는 이쪽이 설탕이었어요. 이쪽이 설탕이고 이쪽이 물이었어요. 굳이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높이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이 H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온도를 50도씨로 높인다? 이게 답이죠. 우리 삼투합하면 파이는 I, C, R, T잖아. 얘가 증가하면 삼투합도 증가하죠. 로우, G, H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해. 그래서 당연히 높이 H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 지문들이 2, 3, 4가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지문이다. 대비를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설탕물 쪽에 H만큼의 물을 첨가했대. 여기다가 물을 더 넣은 거지. 아니지. 여기다가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얘가 설탕물이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용액의 첨가활성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자수 효과, 입자수. 그 입자수 효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농도, 그렇죠? 농도 효과. 입자수 차이는 농도 차이야. 그러니까 평형에서 자연계에서 농도의 차이가 생기면 그 농도 차를 어떻게 하려고? 줄이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렇죠? 줄이기 위한 현상들이 증기압이 내려가고 뭐 끓여지면 올라가고 다 그런 얘기 아니? 여기서 물을 붓게 되면 설탕의 농도는 어떻게 돼? 묽어지잖아. 묽어지기 때문에 이 물을 첨가한다라는 얘기는 농도가 어떻게 돼? 감소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농도 차가 우리 이거 삼투압에서도 이게 우리가 CRT인데 정확히는 델타 C죠. 농도 차란 말이에요. 농도 차. 그러니까 농도 차가 감소되는 거지. 따라서 높이 H는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죠. 4번도 물 쪽에 H만큼의 물을 첨가하면 물은 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토막이니까. 이 말도 결국은 설탕 수용액의 농도를 어떻게 한다? 줄인다. 따라서 농도 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높이 H가 감소한다. 오케이? 마지막 3번이 단면적이 넓은 U자간을 사용한대. 단면적이 이런 애였다가 이렇게 그럴듯하죠? 넓어진 것 같지?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단면적이 넓어지건 좁아지건 농도 차에 영향이 있냐? 응? 농도 차에. 농도라는 게 몰 농도고 부피분의 몰수인데 단면적이 넓어지건 좁아지건 몰수의 변화는 없죠. 단면적이 넓어졌다고 설탕수의 몰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단면적이 넓어지면 부피가 늘어나죠. 몰수가 줄지? 아니,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잖아. 그런데 똑같이 준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용액이 2개라면 똑같이 주는 현상이, 비율이. 그 말은 농도 차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은 이럴 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 단면적이 넓은 U자간을 사용하게 되면 높이 H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돼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은 U자간을 사용하면 높이 H는 어떻다? 일정하다. 우리 압력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넓어지면, 단면적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때 작용하는 힘도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그래서 압력은 어때?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무슨 성질이라 그래요? 세기의 성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면적이 넓건 어쩌고 저쩌고 삼투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 지문은 우리 유단자에도 있는 유명한 문제, 여러분이 엄청 질문하는 문제잖아, 이게. 그러니까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용매, 용질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농도가 있고 고농도가 있을 때 우리가 용매의 운동보다 용질의 운동의 활발함을 보면 상식적인 거잖아. 얘가 저농도면은 얘는 용질이 3개 있어. 얘가 고농도인데 얘는 30개 있어. 그러면 얘도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얘도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지만 쪽수가 많은 얘들의 활발해짐이 더 크단 말이죠. 그렇죠? 얘네들의 활발함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용질이니까 그만큼 용매의 운동을 방해를 더 많이 하죠. 방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는 용매의 이동 속도가 같았었는데 온도를 높여봐. 그러면 얘는 쪽수가 많아.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졌어. 용매의 운동을 더 많이 방해해. 그러니까 일로 가려는 애들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든다. 그 말은 얘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얘는 이렇게. 이해하셨죠? 뭐 중요한 거는 그거야. 하여튼 온도를 높이면 저농도의 애들이건 고농도의 애들이건 둘 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쪽수가 많은 애들, 고농도 애들의 활발함이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용매의 운동을 어떻게 돼? 더 많이 방해한다. 그렇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온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얘를 온도를 높이면 50도씨로 높이면 H가 증가하는데 이동되는 양은, 이 물의 이동은 누가 더 많겠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19번의 삼투압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유효 숫자 문제예요. 이 유효 숫자 문제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효 숫자 계산에 있어서 사칙 연산이죠. 곱셈이나 나눗셈,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 그 결과치를 다루는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2.5에 0.2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결과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돼? 유효 숫자에, 그렇죠? 개수가 적은 애. 근데 얘도 2개고 얘도 2개니까 유효 숫자 2개가 되려면 0.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5를 1.25 더하는 거예요. 더해 5, 7 이렇게. 그럴 때 더할 때에는 뭘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작은 쪽으로 제한을 한다. 유효 숫자의 개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곱셈이나 나눗셈일 땐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애로.
덧셈이나 뺄셈은 소수점 자릿수가 적은 애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리죠. 얘는 몇 자리야? 두 자리라고. 그러니까 몇 자리로? 작은 애, 한 자리로. 그런데 5니까 이게 반올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1.8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1.80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단 말이지. 이건 어떻게 돼? 소중의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두 자리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도 썼지만 이번 문제는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은 아니고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 여러분이 좀 되새겨 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급진 문제도 많이 있었고, 특히 19번 같은 거, 상투화 문제 잘 정리하시고, 그렇죠? 이제 시험은 끝났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